열심히 사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이 매달 돈이 부족하다는 만성적 결핍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하고 소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난의 중력은 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혹시 그동안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나요? 사실 범인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교활한 본능이 진짜 범인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터널시야라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당장 내야 할 월세, 카드값, 통신비에 쫓기다 보면 우리 뇌는 오직 당장의 생존에만 풀가동됩니다. 이때 인간의 합리적 사고 능력은 순간적으로 IQ가 13포인트 정도가 하락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와 비슷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셈이죠. 시야가 좁아진 터널 안에서는 멀리 있는 기회나 미래의 자산 설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만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터널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유가 없을수록 뇌는 보상 기전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속삭임에 굴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작은 보상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지는 않나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가난할수록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빈자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넘겼던 사소한 지출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난의 궤도에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커피 한 잔, 배달팁 몇천 원. 혹시 이런 돈을 쓰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소액의 저주라는 정교한 심리 함정에 빠진 겁니다. 부자들은 1억 원을 투자할 때보다 100만 원을 지출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대로 가난의 궤도에 머무는 사람들은 큰 목돈에는 벌벌 떨면서도 정작 매일 새나가는 작은 구멍은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단위 편향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우리 뇌는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단위에 더 쉽게 현혹됩니다.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살 때는 며칠을 고민하며 최저가를 검색하죠. 하지만 4,500원짜리 커피나 2,000원짜리 편의점 간식은 고민 없이 결제합니다. 숫자가 작으니 뇌가 비상벨을 울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기분 전환 삼아라는 핑계는 이 작은 지출들을 정당화하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의 무의미한 지출은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20년이면 복리를 제외하고 또 3,600만원이라는 거금이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증발한 셈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기업들이 우리의 이 심리적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월 9,900원이라는 구독 서비스, 하루 500원 꼴이라는 할부 광고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저축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이 티끌 같은 지출들이 모여 거대한 성벽을 쌓은 결과입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우리의 자산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소액의 저주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소액 지출이 단순히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상 심리와 결합해 더 큰 중독의 늪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오직 순간적인 소비의 쾌락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의 뇌 구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를 평생 가난의 노예로 포착시키는지 다음 장에서 그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여러분의 손에 들린 배달 음식 봉투나 충동적으로 결제한 쇼핑백은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우리는 이것을 시발 비용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 보상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이 달콤한 보상이 사실은 우리의 불을 갉아먹는 가장 파괴적인 기생충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쌍곡선 할인이라는 뇌의 치명적인 오류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먼 미래의 큰 행복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작은 쾌락에 10배 이상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1년 뒤에 1억 원보다 지금 당장의 치킨 한 마리에 더 큰 도파민을 분출하는 셈이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쾌락 적응이라는 무서운 특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만원짜리 야식으로 충분했던 행복이 한 달 뒤엔 무뎌집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비싼 소비를 해야만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 우리의 보상 기준점은 계속 높아지고 통장 잔고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보상이 정말 우리의 피로를 풀어줬습니까?
아니면 다음날 카드 명세서를 보며 더 큰 스트레스의 굴레로 여러분을 밀어 넣었습니까? 진짜 보상은 순간의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자유롭게 할 자산입니다. 하지만 뇌는 교활하게도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아끼면 되지라는 거짓말로 오늘의 사치를 정당화하죠.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단기적 쾌락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중독이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가진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가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잘못된 선택임을 알아도 버리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1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 유행이 지난 옷,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가치를 상실한 쓰레기에 가깝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난의 늪에 주저앉히는 세 번째 함정, 소유효과와 매몰 비용의 저주입니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이 무언가를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오류에 빠진다고 증명했습니다. 단돈 10,000원을 주고 산 물건이라도 내 것이 되는 순간 남에게 팔 때는 2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소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아까워서라는 핑계로 공간을 낭비하고 관리 비용을 지불하며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을 여유마저 상실합니다. 이미 지불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매몰 비용에 연연하다가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꼴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반토막 난 자산인데도 본전은 찾아야지라는 생각에 팔지 못하고 끝까지 들고 가다 결국 상장 폐지를 맞이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돈은 이미 세상에 없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물건이나 주식을 팔아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집착에 사로잡혀 미래를 팔아치우는 행위,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선택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결핍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니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 뇌는 당장의 보상에만 집착하며 그 결과로 내린 잘못된 선택들이 다시 돈을 부족하게 만드는 굴레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공략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마케팅과 알고리즘은 우리를 이 굴레 안에서 평생 쳇바퀴를 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수익도 멈추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주한 이 장벽은 단순히 종이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벽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의 오작동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오작동을 역으로 이용해 시스템을 재설계할 차례입니다. 의지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공허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배고픔 앞에 무너지고 피곤함 앞에 타협하며 스트레스 앞에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나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너찌너지, 즉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으로 유도하는 환경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의 마찰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등록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당장 삭제하십시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돈이 나가는 환경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직접 찾고 번호를 입력하는 그 불편한 과정이 우리의 뇌에 생각할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또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강제 저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더 강력한 방법은 지출의 시각화입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뇌가 직접 느끼게 만드십시오.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은 게임 머니처럼 가볍게 느껴지지만 내 손에서 떠나가는 지폐는 뇌의 통증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 작은 장치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이 소비를 외칠 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그 앞을 가로막는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엔 불편하고 구속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가중되는 빈곤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돈을 아끼고 모으는 과정이 혹시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을 물건을 사는 수단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돈은 소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사는 에너지입니다. 가난한 소비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타인에게 팔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친 행동 경제학의 함정들은 결국 우리를 소비의 노예로 붙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그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그물의 결을 읽어냈습니다. 소액의 유혹을 뿌리치고 순간의 쾌락 뒤의 숨은 적응의 허망함을 깨달았으며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과감히 잘라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를 해킹하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난의 중력을 이겨내고 부의 궤도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유함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내 삶의 통제권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아낸 커피 한 잔, 삭제한 간편 결제 앱, 그리고 냉정하게 정리한 안 쓰는 물건들은 모두 여러분의 자유를 위한 벽돌 한 장이 될 것입니다. 팩트는 차갑지만 그 팩트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을 믿고 오늘부터 그 첫 번째 벽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안 사기로 결정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 우리를 빈자의 함정에서 건져낼 강력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그 용감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이코였습니다.